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오늘 양호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부천 문화원의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편집되어 일부 책자에 수록될 수도 있고 부천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책자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좋습니다. 네, 모두 동의하신다면 녹음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양호석 선생님이 생애와 그다음에 부천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자 부천 문화원으로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인터뷰를 맡은 문화탐사대 김영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름은 양호석이고 원래 태어난 것도 부천 소사읍 네. 괴안동 괴안리 네. 괴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천 투백이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람도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은 1936년부터 대안동에서 살아오셨는데요. 예. 선생님 집안은 언제부터 부천에 정착을 하셨고 또 가게의 매력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천에 내려온 지 확실한 거는 몇 년도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그만큼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 내역을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간 괴안동의 우리 양신애들이 네. 괴안동에서는 이 투베기 양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는 우리 본래의 양씨는 이 남원 양씨인데, 예, 남원 양씨. 남원 양씨인데 거기에서 저희의 그 조선이라고 할까 문양공 할아버지라고, 예, 세종대왕 때서부터 4대인가 5대째의 임금님을 자손을 그러니까 왕세자죠. 그분의 교육을 맡아서 가르치신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집현전 하는데도 그 문양공 할아버지께서 거기도 많이 참여를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의 이제 후손이 우리 집안의 내역인데, 예, 그분이 이 뭐라 그럴까, 그 지금 이순신 장군이 남한 제주도 아니 전라도의 수군사라고 하는 우리 그 선조는 경상도의 수군, 예, 그런 그 거기 있는 그 문양공 수사공지입니다. 예, 그래서 수사공이에요. 그래서 그 수사공의 내용이 경상 수군 그 직함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예. 그럼 남원 양씨 수사공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상 수군 절도사신 거죠? 예, 그렇죠. 경상 수군 별도사죠. 수군 절도사를 지내셨고 예, 그래서 남원 양씨 수사공파가 된 거예요? 예. 그 남원 양식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원에 본을 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돼서 남원이 됐냐 하면은 제주도에, 우리는 제주도에 거기에 이제
우리 양시, 고시, 부시, 삼성이 예 거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예 거기서 우리 남원 양시 예 할아버님이 제주도를 통과하다가 이렇게 해서 예 신라로 귀화를 해가지고 신라에서 귀화하니까 그분을 제주도 전라도 예 거기 이제 뭐라 그럴까 통도사나 그 다스리는 네. 그런 직함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죠 남원 네. 그래서 이제 육지로 나온 사람들은 전라도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온 사람은 남원 양씨가 됐고 예 제주도에서.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같은 양씨라 하더라도 본래 우리의 양씨는 이 량입니다. 량. 제주도에 계신 예. 분들은 그래가지고 양씨가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양씨로 통합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양씨가 예 번성을 했는데 6.25 때 그 후손들이 육지에 나오는 후손들이 여기 남원이라고 있죠. 남양. 남양주. 예, 남양. 네. 거기서 많이 살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저희가 대충 알기에는 귀안동으로 이주하지 않았나. 6.25 때 아니, 남양주에서 임진왜란 때. 때. 예, 그래서 우리 양씨는 임진왜란 때서부터 부천에 거주를 했다.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옛날에 양씨 일가가 이제 이렇게 귀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번성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국민학교죠. 시절, 예. 네, 그 시대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 국민학교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부천에는 남학교가 있었고 북학교가 있었는데 저는 남학교는 다니질 않았고 북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방이 된 이후에 남학교도 들어와가지고 남학교도 편입돼가지고 남학교도 다녔고 거기서 제5회 남학교 제5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왜? 예, 그 해가 6.25 전쟁이 발발하던 해입니다. 발발하던 해에 졸업을 하신 거예요? 예, 1950년 2월 정도. 아니죠. 그때가 5월인가 그렇게. 5월이요. 예, 예, 졸업을 하고 전쟁이 나고. 예. 그래서 졸업을 끝내고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한 달을 다니고 나서 6.25가 나시니까 그러니까 5월달입니다. 네. 예. 그럼 연결해서 중고등학교 이야기도 해주시면 중학교는 서울로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이제 교통수단이 이제 철도였잖아요. 예. 그래서 등하굣길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학교 생활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기 남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성남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성남 중학교 중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6.25가 나서 그러니까 한 달을 채 못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5월에 졸업하고 6월에 바로 입학을 했는데 6.25가 이제 예, 나왔죠. 예, 그렇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등교를 하니까도 방송에 전 학생은 책가방을 가지고 운동장에 모으자고 해서 하니까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 이 전쟁이 이제 끝날지 모르니 학교에서 연락할 때까지는 학교에 등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듣고
예, 집들도 다 각자 집들도 다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량진 백사장에서 노량진 백사장. 예, 지금 백사장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백사장이 있었고 노량진 그 여의도가 비행장이 있었어요 이쪽에. 네. 예, 여의도 비행장. 여의도 비행장이요. 이게 지금도 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가 뜨는데 우리나라 비행기는 실질적으로 얼품없는 비행기는 없었지만은 야간 참 그거 가지고 이륙의 비행기를 막 승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륙 비행기가 그 여의도 비행장을 폭격을 하고 아, 이런 거를 우리가 체험해서 봤습니다. 예. 저희가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시절에 직접으로 뭐 그냥 그 다 당시에 하잖아요. 비행기도 지금 같은 비행기를 뭐 상상도 못했고 그 옛날 비행기 그런 그 비행기가 떠다니다가 이북 폭격기한테다 말려서 떨어지는 것도 봤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요 시기쯤에서 한강설교 폭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연유로 그렇게 폭파가 된 건지. 그런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간 이북 지금 방송하는 거 보면 이북의 애들이 이북 이민군이 서울을 3일 만에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3일 만에. 예, 3일 만에 점령해서 예 그렇게 해서 그 이북 군인들이 한강 이기남을 도하를 못하게 끊기 위해서 한강을 폭발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만 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 그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제 한강을 건너기도 전에 한강에 먼저 폭파가 됐다는 그런 뉴스가 그 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避難하시던 분들도 많이 이제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거는 뭐 우리가 듣기만 했지 의미로 본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학교 이제 등하교를 하는데 언제부터 그게 이제 통학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 이제 전쟁이 바로 났고 그 등하교를 하게 된 시점은 어느 정도 몇 년부터? 학교에 대한 거는 이민군이 남한을 이 서울을 점령하고 경기도를 점령한 그런 당시에 약 3개월을 점령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기억하기는 그때 우리 어렸을 때니까 약 3개월 정도 인민군들이 이쪽에 와서 이제 점령을 했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가지고 걔들이 이제 밀려서 서울을 건너서 이제 이북으로 이제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이 우리 아흔에 들어왔을 적에 그 이후부터 이제 서울이 도화가 됐는데 도관이 됐는데 그때 그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군인들을 군인이 우선을 해서 그 군인에 대한 이제 뭐 그 무기징이 뭐 이런 것들이 이북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했지 우리 국민들이 거의 이북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수복된 이후에도. 예, 그래서 서울이 수복된 이후에도 한참 있다가 서울이 이제 도관을 하고 예, 그래 그 후에도 한강 이남에 있는 학생들은 노량진 대방동 군육소 대방동. 예, 대방동 군육소에서 그 군육소를 맹글어 놓고 이 한강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학급을 거의 다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거기서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복 후에는 이제 학업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예, 예. 그때는 간이 학교로 오지 않고 예. 뭐라고 그랬나 훈육소. 훈육소요. 예. 훈육소라고 예. 학교 간이 학교라고 안 하고 훈육소라고 훈육소라고 그랬죠.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그때는 이 철미 부천에서 이 대방동 거기 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예. 우선은 군인이 우선이니까 군수물자를 날리고 군인들이 전쟁터로 가야 되고 그러한 후에 이제 우리가 기차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영등포에 가서 내려서 영등포에서 대방동을 걸어 다녔죠. 영등포에서 대원로 가지. 그렇죠. 그건 같이 온 거죠. 뭐. 네. 혹시 그 경인철도가 그때는 이제 철도 자체도 이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경인철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그 등하굣길에 뭐 어떤 뭐 사고도 있었을 것이고 예.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조금 좀 나아졌다는 게 인천 상륙하고 그 후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 기차가 조금 고난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기차 곳간 3칸을 달고 다녔는데 거기서 한 칸 반은 남학생이 타고 다녔고 네. 반 칸은 여학생이 타고 다녔고 뒤에 한 칸은 공무원이 타고 다녔다. 네. 그래서 뒤에는 공무원이 갖다시피 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천 아니 저 구로이 그러니까 지금 개봉동 다리 철로길 네. 개봉동 다리를 건너가면서 거기도 지금 독립산업 그 건빵 만들던 그 공장에서 지금 설탕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설탕가루 거기에 그 다리가 두 칸 정도 사람 탈 수 있는 그런 그 두 칸 정도가 이 철로길에 걸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옆으로 쏟아져 가지고 그 밑에는 굉장히 깊은 그런 그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 여학생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봤다. 그런데 그것이 영웅들이 들어가서 정말 많은 그 인명을 구해줬고 반면에 지금 대방동에 서울 공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가 그 미군 그 군용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가 예, 미군 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인명을 정말 구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가집니다. 그 당시에 저도 학생돼서 학교 가서 정말 선생님이 그 상황을 얘기를 해보라 그렇게 해서 그 교단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선생님 목격하신 예, 목격자로서 예,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이 이 물에 떨어졌을 때 그 기차 안에서 의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 기차. 그래서 튼튼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머리 같은 데 이렇게 맞아가지고 머리가 피가 나고 그냥 그건 뭐 아기가 아니고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비참한 현실도 참 많이 겪었죠. 선생님도 다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다치진 않고 네. 그 다리 옹벽을 내그 문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 두량만 이제 떨어지고 예, 안 예. 떨어진 한량과 예. 거기에 선생님 그때는 이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타는 그런 이제 철도에 그걸 켜가지고 위서부터 이제 기름 이제 가라고 기름 모으는데 그래도 그거를 못 건너간 거예요. 아, 이 앞에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그 연구분에 의해서 인명이 부족되고 또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예. 있어서 그나마 이제 인목 피해를 그렇죠. 줄일 수가 있었네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 찾기가 더 바빴지.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성년기가 돼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 텐데 어떤 직업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가를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군대를 일찍 갔어요. 아, 네. 지금 좀그 당시에 아버님 기다려가지고서 삶이 괜찮았었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보셔가지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예. 아버님이 한옥 대목수셨잖아요. 예, 예. 한옥 건축 전문가 그렇죠. 대목수셨으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는데 그 정도는 비용적인 여유가 있었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조금 이제 가세가 기울어진 네. 거죠. 그거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을 일찍 갔어요. 군인을 일찍 갔다가 그때는 이제 성년을 군대 생활을 했죠. 지금 18개월이지만 그때는 36개월 정도 그렇게 36개월. 네 그렇게 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대를 하고 뭐 먹을 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군대 갔을 적에 우리 형수님이 돈 1,000원을 줬다고. 근데 가실 때 돈 1,000원을 받아가지고 예 군대 갔는데 그게 참 그때 그 1,000원도 큰 돈이었었다. 지금으로는 지금 너무 그 도움이 많이 지금이 예 지금도 1,000원은 그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제대 후에 예, 제대 후에. 그래서 지금 오기동 채 못 가가지고 저기 그 뭐라 그러나 저기 옛날 이름을 다루고 잊어버리셨는데 지금 이 기찻길 옆에 큰 교회가 있죠. 우리도 못 가가지고. 개봉역 사이에 아니 개봉역 말고 구로 9일역 사이에 저기 구일역이 못 가가지고 온수역 보고 우리도 온수역 보고 우리도 그 밑에 그 골다리 있잖아요. 기찻길이. 네. 근데 거기 지금 큰 교회가 있죠. 네. 저는 교회를 안 믿어서 잘 모르는데, 예, 거기에 원어초를 줬었다. 원호초? 원어초. 원어초에 있는 문화는 원호초? 예,
국가보훈처 말씀하시는 거죠? 아, 누가 예. 보죠? 예. 국가보훈처를 짓는데 네. 참 지금 생각하면 저희 대통령이 상당히 뭐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참 부러워 한국 국민이 지금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한 그분 여기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산을 털을 닦아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어떤 적을 했었냐면 불도 됐죠. 네. 불도 되고 코프링도 나와서 아, 그거를 자기도 코 담기 좋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총동원을 내리는데 구루마를 수백 대를 구루마를 갖다 놓고 그 한 군만 실어서 버리는데 얼마씩 그래 표를 줬다. 아. 예, 거기서.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이제 마음좀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꿈을 못 임금도 먹고 좀 사니까 지불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또 단단해지면은 코프링가지고 긁어가지고 흡입로 사비로 포장기 좋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원어초 따고 털을 닦은 거예요. 네? 그냥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안 들고 예 구루마에다가 한 구루마 실어가면 얼마 이렇게 해서 저녁 되면 지다가 밀지 않고 예 저녁에 가는 사람들 다 돈도 조건이게 이렇게 해서 그걸 저도 좀 다녀봤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일이 없으셨으니까. 집이 없고 나서 뭐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3일 다니니까 아이고 좀 일이 돼서 이거라도 코피가 흘고 그래서 3, 4일 다니다가 또 못 다녔습니다. 네. 그게 참 옛날 일이 부천에 이제 그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면, 특정. 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역. 예, 그 베트남은 전지가 기억이 많이 남는데 네. 베트남은 솔직히 해서 우리 아버님이 심으신 나무예요. 아, 네. 베트남과 그 나무가요. 대한독에 있는 예. 베트남과 그런 자료를 낼 때는 그 번지꽃이도 그 노인 복지관 그쪽에 예. 있잖아요. 예. 그 전에 제 사무실에 그게 있는데 1990년대 노인복지관이 있던 자리가 맞나요? 90년대 80년대 있던 노인복지관. 부천시 시로 승격해가지고 여기가 도시화 되는데 네. 예. 시승격하고. 여기가 부천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가 통치지구로 됐단 말이에요. 네. 통치지구. 훔치지구. 예. 위안동, 그 옥길동, 기수동, 또 여기 예, 보름역이 거름동. 예. 저기 고강동 고강. 이제 그런 지역이 다 통치지구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통치지구가 왜 됐냐면 도시계획을 했는데 통치지구가 된 거예요. 예. 여기가 그 당시에 통일주체국민이라고 하면 모르고 적지 않으셔도 될 거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렇죠. 네, 예. 70년대. 예. 그리고 대통령 예. 선거인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그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선거인단 예, 그렇게 해서 부천시에 20명이 예, 당선이 됐죠. 부천시에 예, 20년 예. 이제 그 중에 제가 하나 들었었는데, 예. 이제 그래서 아까
저기 있는 친구들도 무슨 얘기했지만 이런 걸 하면서도 정확하게 사료가 발주가 돼야지 네. 예? 2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이름조차도 말이야 제대로 적지 못하면 그건 사료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예? 그 후손이 봐도 이건 누가 했는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틀렸다 뭐 이랬다 그런 소리는 남기게끔 되는 노력을 해야 될 거야. 정확히 정확한 자료를 자료를 찾아서 예 그래서 기록을 기록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게 이제 여기 거의 20명 계신 그때 이제 출마하셨던 그 예, 이거는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그거는 여러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시의원 시의원 출마했을 때 나왔던 거고 그 전이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예 몇 년도죠? 80년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러면 그 시의원 하셨을 때 그 시정 활동하고 뭐 이렇게 선거 과정에 대해서도 좀 보시고요. 그 시정 활동 하셨던 중에서 조금 이제 기억에 남으시는 시정 활동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 시정 활동을 하면서 초대 시의회 네? 시의회 시의회 예 의장을 했어요. 의장. 예 물론 내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걸 뭐 얘기 안 하는 그래도 이제 초대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네, 초대. 네. 초대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군대에 있을 때 저기 있었습니다. 대장은 예. 대전에 계셨었어요? 예,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서 어디가 있었냐면은 교육충본부 교육총본부. 네. 교육충본부 인사과에 있었어요. 예. 인사과에 있으면서 거기 사제 상정과 사제 예. 상정과. 예. 사제가 뭐냐면 군인들 이 어떤 거 지들 반듯하기라고 하는 그런 지도하는 데고 승조는 장교들 예. 전라도 광주 오병학교에서 예. 교육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잘 적응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그런 이제 초창장이 됐고 훈장 예 그래서 금 같은 걸로 해서 예 한 답변을 준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 세계 성전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전라도 광주 사제 성전과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생활 뭐 편히 했다는 것보다도 예 그 고위 계층에 있어가지고 예 장교들한테 정말 칭찬받아가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신계원이라고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계원 그것이 지금 저기 안전지역이라고나 안전지역이라는 몰라 뭐 조사하고 정부 말고 그냥 국가 예 안전. 예
안기부요? 안기부 말고 여기 정보 국가정보원이요? 정보원 말고 왜 저기 뭐야 그 잘못 저기 하면 이거 가서 조사하고 뭐고 그런 그 뭔가 중앙정보부 중앙정부 남산. 그거는 남산 중앙정보. 권력기통이고 그거는 네. 뭘 조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군대 안에서 아니지 그 자는 그것이 이제 신경이 비롯해가지고 헌병대요? 아니 민간 단체 있잖아 큰 거. 민간 저기 단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조사 나가고 뭐 나가고 기무사요? 그건 군인들이지 기무사는. 민간 단체 뭐 이제 이렇게 뭐 정보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관리하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그거 찾아봐야겠네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그게 신경을 감사해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도물지가 이렇게 많이 거기가 취급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신경 그분들이 와서 감사를 하면서 뭐 재단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물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뭐는 이 중학교 입학 이거는 몇 페이지에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내가 이 페이지를 보지 않고 그건 몇 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있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걸 제가 감사가 굉장히 엄격하네요. 그럼요 그건 뭐 아주 신경 감사했는데 그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부천시의회 의장이 돼가지고 이거의 경력에 비해서 아니 그거 경력에 해서 의장이 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되자마자 부천시 저기 가면 안 되는데 비사건이 부천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조사가 나오고 그랬을 적에 이제 다른 사람 전국에서 내가 그 최초로 그걸 받은 거예요. 나 이후에는 전국에서 그걸 받아본 데가 없어요. 감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 나왔길래 웃으면서 그 커피 한 잔 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이 없으니까 그거 먹었다고 무슨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는 정이지. 이렇게 해서 참 열심히 먹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도 거기서 많이 배웠죠. 커피 한 잔도 조심해야 될 만큼 그만큼 이제 어려운 감사였고 그렇죠. 그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았는데 그래도 잘 받은 것 같아요. 잘 받았는데 거기서 배운 게 뭘 배웠냐? 순환 딱 배웠다면 군대에서도 그런 일을 했지만 이 회계라는 꼭 쓸 때 써야 되고 써시면 그것이 틀림없이 그 회계장과 쓴 자리가 맞아야 그것이 온당한 거지. 그런 걸 배웠어요. 여기서. 출처가 아주 명확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참 공급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써야 하고 그런 걸 지금도 많이 느껴서 그게 뭐 의장이 아니시고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참 많은 걸 배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같이 들고 있던 사무장이 지금도 그만뒀는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아이고, 회장님 잘하셨으니까 잘 지나가시고 지금도 요즘에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것 같이 지금까지도 내 성격은 네. 비리하고는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참 힘들게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렴결덕하게 하셨으니까 또 예. 의장까지도 하시고 또 아무 일 없이 또 그 음. 일을 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의장 활동 중에 조금 보람되었거나 뭐 그랬던 일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런 걸 하면은 국민들이 좋아하지 좀 선생님이 업적이니까 그런 거. 오늘 곤란하시면 패스할까요? 이제 마무리로 예. 선생님 이제 80여 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이제 지난 이제 시간을 회상하실 때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이렇게 지금도 이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우리 살아가는 장로님들한테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이야기 같이 좀 해주셔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불이한 그러한 일은 절대로 가담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네.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국대학교 나갈 적에도 그때는 그 교수들이 그 5분 시국 강연을 했단 말이에요. 5분 동안을. 그 시대는 그게 시국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거 할 적에 한국대학 다닐 적에 내가 그때 뭘 했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그런 그 직책을 가지고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그 책임자들이 그 정책이 싫다 그런 얘기지. 그 밑에서 그 일을 도와준 나 같은 사람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모르면은 그냥 수업을 하십시오. 자꾸 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여기 그 풍치지구 해제될 적에 이춘시 풍치지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적 있죠. 그 저기 외양동 또 보름배기 수강 필통 풍지지구가 되었다고 보시게. 풍치지구 했던 거. 그걸 해제하려고 참 많은 애를 썼어요. 제가 의정을 떠나면서 지금도 내 그 캐년 속에 가보면 그때 내가 의사발언을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의정을 떠나기 전에 아까 국내의원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관들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치지구를 내가 계속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다 아는데 이거는 자기네 마음대로 못한다는 대통령. 선생님 풍치지구가 뭐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귀한동이 아까 그 됐던 동네값 있죠. 그 동네
그 동네에 그거를 도시계획을 다 했단 말이야. 예? 그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을 다 했으면 집을 마음대로 짓게끔 해야 되는데 집을 몇 프로까지 짓냐면 40%밖에 못 짓게 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100평은 40평은 집을 짓고 60평은 집을 못 짓게 하고 거기다가 나물 심으라고 그랬다. 아, 개인 사유지여도 그렇죠. 그 100평이면은 40평? 40평만 집을 주택이 짓고.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 이제 녹지화하는. 그러니까 지금 교양동이나 아, 저기 그 개수도. 예, 계시동 네.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공터는 많은데 지금은 제대로 집을 못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간보역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빼가지고 도시계획을 기반은 다 만드는 거야. 개인의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또 허주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띄고 100평이 남았다 하면은 내가 집을 질 수 있는 땅은 40평밖에 안 되고 60평은 집을 못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지금 괴한동 같은데 무단위로 이제 가공물이 생기고 이제 가공물도 허가도 내고 그러니까는 가공물도 이렇게 짓게끔 이렇게 돼서 그 집이 부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못 짓게 하니까 나머지는 가공을 넣어서 이제 지어놓고 그렇지 이제 언제든지 또 허물 수 있게 이제. 네, 그래놓고 그 당시에 연탄 파동이 나가지고 예 연탄 파동이 나가지고 집이 짓는 데다가 연탄을 쌓아야 되는데 연탄을 못 쌓으니까 아, 그- 연산 창고를 이렇게 가공. 저기 그러니까 그 세든 사람들이 밤중에 일단 드셔요. 예, 그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산 녹지화하는 작업하고 이게 조금 그게 왜 이제 대통령이 틀린 게 아니라 네. 서구로 인천으로 이게 다 도시화가 되면은 이 사람 사는 그런 지역이 풍표화되다시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간 공간이 돼도 녹지화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그 지역에 환경이 좋은 데서 살게끔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요. 응? 그때는 산들도 다 막 벌거숭이 산이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막 나무 심기고 근데 식목일 예. 근데 취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게 그 취지대로 돌아가진 않고 대통령이 다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3위에서는 이제 그게 또 이제 불편한 점이 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예. 이 땅은 이거만은 집에서 사수는 피니까 이제 또 상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었어요. 많았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 시민회관에서 이 정치지구 대제에 대한 토론을 거친다고 해가지고 시민회관이 그냥 전 자리가 모자 그렇게 많이들 모였었다고요. 그게 몇 년도예요? 70년대. 아니 내가 시의장 하실 때? 70년. 네. 그래서 90년도에서도 조금 더 왔지만 95년도. 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역곡동 일대는 풍치지구였네요? 그렇죠. 개발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거 저기 뭐 오정동 그쪽에도 다 그랬어요. 예. 그린벨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르죠. 어쨌든 예. 그게 녹지화해야 된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건물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교수들을 불러다 토론을 했었다고.
예, 토론을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들은 아무래도 관편이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큰 충돌이 생겼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내가 다니던 학교에 교수가 거기 나와서 토론을 나오면 교수님 내가 그 학교에 몇 해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우리 주민들이 풍시지구를 해제해야 되냐, 얼마나 불편한가를 교수님들이 그런 거를 제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주민의 편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아니 교수님이 높은 사람들만, 윗사람들만 비를 맞추려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다른 데 교수들이 나보고 교수가 참 진짜 잘 가르쳤다고 똑똑하게. 예, 그게 비웃는 거야. 예,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래서 돈을 몰아잡수는군요. 내가 무조건 그런 얘기를 했다. 예, 교수님한테 말이에요. 하신 말씀도 다 하셨네요. 예? 아니 항상 이제 또뭐 그래서 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주민의 편이지. 그래서 해제가 됐나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 후에 대통령이 시해가 당하고 그 후에 내가 좀 거짓말이 아니라 경기 도지사도 부천시장하고 보니 도지사도 대학교니까 거기를 가서 참 이름이 자기도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런 높은 사람, 자기가 공직자고 높은 사람은 미치냐고 그거를 못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해서 여간 부천시에서 제일 먼저 시가 되고 나서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논의가 아니라 그 단사에서 얘기했던 내가 취소했을 거예요. 근데 해제는 언제? 해제는 그게 되고 나서 한 5년. IMF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시의원이 4년 아닙니까? 네. 4년 그 후에 이때 가서 해체가 됐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2000년 전 92년도에 시의회가 생겼다고 보면 95년, 98년, 한 97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해제된 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때 하셔서 그런 게 이제 해제가 그게 지금도 내 캐비넷 속에는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그냥 있습니다. 지금 예. 나중에 그런 좀 보여주셔야 무서워야 소용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건 무슨 명예직이니까. 그때는 예. 무슨 명예직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이제 지방지역을 중앙지점 채워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후에 생긴 거예요. 선생님 그 73년도에 부천시 승격될 때 아시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없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얘기가 참 흥미롭고, 이게 이제 부천시도 시가 된다 보다, 시가 된다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큰 아이템 같은 걸 내가 못 가지고 있어. 내가 관련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전해드리신 이야기. 네. 그러면 후손들한테 우선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그때를 그렇게 이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시대. 가족분들한테 하셔도 됩니다.
내 가족들을 얘기하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 제대로 못 배우고, 응? 그 당시에 옛날 그 어른들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넉넉히 써보지 못해도 우리 사람이 교편 생활을 했는데, 네. 예, 내가 우리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45살만 먹었는데 자가용 건다고 했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네? 근데 틀림없이 45살인데 자가용을 아. 그게 폰이라고, 폰이. 네, 폰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1980 초반에 국민차가 나왔잖아요. 국민차는 뭐라고? 폰이 국민차가 예. 나왔잖아요. 그냥 하여간 폰이 나와가지고 폰만 돌아다니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응? 실제로 괴안동에서 부천역 소사까지 나오는데 차를 만나면 차 한 대 만났을까 말까. 예? 그것이 경인 구국도예요. 응? 경인 옛노라고 잊어지는 경인 구국도 글로 다녔을 적인데 한 대만 차가 한 대, 하루에 한 대. 아니 한 대는 아니라 한 대 만났을까 말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답니다. 대중교통으로. 아니 이제 그거 처음에 나오자면 여기 나와서 도로에 그만큼 차가 많지 그렇게 않았어요. 그렇게 없었을 때 예,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생활을 해가면서 지금은 너무나 즐겁고 네. 예, 사는 것이 풍족한 거고 예, 이 나만 풍족 못 산다 해도 옛날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예,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만족하지 말고 옛날 우리 조선가를 생각하고 그 후에 여러분들 정말 사는 그 후에 그 우리들이 얼마나 애써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지금 많은 걸 정말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불평 없이 그렇게 하면 이 나라 더잘 살지 않겠는가 예. 선배들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불평불만이 있고 이러니까 어르신이 또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평불만 줄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삶을 예. 지내라.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됐어도 어쨌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참 풍족하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나이에 비하면 뭐 불평한 게 없죠. 예? 그래도 나는 단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집 준다고 할 적에는 그래도 그 서울에 가서 한남동 그쪽으로 직접 찾은 것들 이렇게 가서 저 집 찾았다. 저런 집 한번 재보자. 그럼 저기 좀 가봅시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가니까 거기는 얼마나 또 잘 사는지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경비들이 노상에 초소를 주고. 한남동은 이제 또 미군들이 많이 또 살고 그래서 그런 보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는 들어가실 생각 말고 높은 데서 집을 지신다니까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집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집 그냥 살고 있어요. 예. 지금 70년대 네. 네. 양옥집. 예. 예.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으실까요?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뭐 그냥 자꾸 네. 오지 얘기를 자꾸 나오지. 아니 처음에는 어려워가지고 어렵게 생각했어요. 네. 잘 집어넣죠. 네. 네. 마무리를 이제 할게요. 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책자에 발췌되어 실릴 수 있고 편집을 통해 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영상과 녹취 파일은 유튜브에 올라가 QR코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한거 줍니까? 그럼요. 저도 그거 한거 주냐고. 그럼요. 예, 이게 지금 얼마나 도움이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살아왔던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네. 예, 저희들한테는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저도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역사를 다시 또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기록하는 데 더 매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살아가는데 큰 또 반면교사도 삼을 수 있고 저희들의 살아가는데 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